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수특특서 62페이지에 있는 실정법과 자연법에 대한 지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법이라고 하는 지문이 나오거나 경제라는 지문이 나오면 일단 겁부터 좀 많이 먹어서 어렵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지문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게 실정법이구나, 이런 게 자연법이구나, 이렇게 아는 시간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문은 분류, 대조, 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구분해 놓고 나서 지문을 읽어 놓으면 훨씬 더 쉽다. 그럼 이렇게 구분하는 건 여러분들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죠? 서론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얘기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이 지문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서 읽는 겁니다. 항상 읽을 때. 자, 법은 끊어봅시다. 사회 구성원의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든 제도적 장치인데 주로 국가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되는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대요. 자, 그러면 국가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게 무슨 법이다? 그렇죠. 실정법이죠. 그러니까 실정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동그라미를 치면서 구분을 할게요. 국가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국가가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국가가 만약에 좀 불합리한 국가, 다시 말하면 인권들을 인권을 빼앗는 국가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만든 법은 어떨까요? 그렇죠. 절대로 시행되면 안 되는 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잠깐만 4번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독일의 예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일의 예처럼 국가가 잘못된 법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게 무슨 법이다? 자연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실정법은 입법기관이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 만든 거거든요. 규범으로 강제력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 사회 질서가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통해 만들어야 하고 또 명확해야 되겠죠. 또 강제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체크할까요? 실정법만으로는, 즉 동그라미만으로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 정의와 도덕적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정법만으로는 인간 사회를 모두 다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실정법은 인간 사회를 설명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렇죠. 선택지 5도 내기 정말 좋겠죠. 이런 것까지 체크해 놓으면 정말 좋은 거. 자, 계속 갑니다. 이러한 한계에 보완하는 개념이 바로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그럼 본성에다 세모 치고 이성에다 세모 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법이니까? 자연법이니까. 자, 그럼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간의 무엇과 이성적인 부분하고요. 두 번째 뭐죠, 여러분? 본성적인 부분이요. 그죠? 이성과 본성에 의해 만들어진 게 뭐다? 자연법이다. 그럼 요건 이제부터 우리 세모치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건 실정법이고요. 그것만으로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법? 자연법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자연법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로, 그렇죠. 왜? 본질이니까. 그럼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하는 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실정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하나의 개념어가 등장하면 안 되고 두 개의 개념어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항상 그럼 이건 실정법이겠구나.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본성이니까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세모, 즉 자연법은 법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궁극적 기준으로 가능하고요. 동그라미의 정당성을 가지는 건 역시 세모의 원리에 부합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정당성을 가지고 싶어. 이게 정당한 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어. 자, 그러면 이것을 따라서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실정법보다 훨씬 더 상위를 뭐라고 보는 거야? 자연법이라고 보는 거죠. 자, 필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저 필기한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분류 작업이 일어난 상태로 글을 계속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단락 갑니다. 이제 동그라미 세모로 나누어 읽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세모 쪽을 계속 설명하니까 보세요. 자연법의 철학적 기초는 고대 그리스 스토아파에서 체계화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헤라클레이토스나 소피스트 또 아리스토텔레스 등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의 법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대요. 그럼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니까 이건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계속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과 공동선의 실현을 통해 자연적 정의를 논의했으며 이러한 관점은 후대 자연법 사상에 깊이 영향을 줬대요. 그럼 이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네요. 스토아파는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어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이 스토아파였던 거예요. 인간은 자연이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고, 이성이라는 단어 낯설지 않으시죠? 자, 계속 그 속에서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공동선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는데요. 또한 인간의 이성은 단순한 사고의 도구가 아니라 자연체계와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고 도구가 아니에요. 이성은 단순한 사고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는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럼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려면 또 뭘 해야 될까? 뒤에 보면 알겠지만 뭐 교육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이 사상은 로마법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주어 자연법이 법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중세에는 기독교 신학과 결합하여 신의 창조 질서와 인간 이성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 체계를 발전하였다. 중세의 대표적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영원법의 일부라고 했대. 그럼 자연법보다 더 큰 거 나왔다. 그지? 자, 자연법보다 더 큰 거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 색깔 바꿀게요. 무슨 법입니까? 영원법이죠. 그러니까 영원법 안에 무슨 법이 들어있는 거야? 자연법이, 아이고, 거꾸로 했네. 미안. 요건 안 할게요. 자, 영원법 안에 무슨 법이 들어있는 거야? 자연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케이. 거꾸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네. 그래프를 잘못 그렸어요. 자, 어찌됐건 영원법 일부로 봤는데 그는 영원법을 신이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포함한 보편적 질서이자 규범으로 봤대요. 와, 이번에 영원법의 대상 나왔다. 얘들아, 이건 인간의 이성과 본성이었잖아. 영원법은 누가 만든 거냐면 신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신이 만든 영원법 안에 자연법이 있는 거야.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에, 맞죠 여러분?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본성, 낯설지 않으시죠? 본성 속에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거예요. 따라서 자연법은, 즉 세모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고요. 세계가 신의 의도에 따라 조화롭게 유지되고 존재 질서를 뿌리를 둔 도덕적 규범이며 실정법, 아까 동그라미였죠? 이런 법은 이러한 세모에 부합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진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결국 실정법은 무엇을 가지고 근거를 두어야 돼. 자연법이 봤을 때 정당해야 돼. 근데 그 자연법은 또 어떤 법을 따른 거야? 영원법을 따른 거야. 이해되시죠? 네. 계속 갑니다. 현대에 들어 자크 마르탱은 동그라미, 세모죠. 자연법을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내재한 내면적 질서로 재해석했대요.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성적 추론은 이전에 이 성향을 통해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자, 그럼 자연법을 이성적 추론은 뭐한다?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연법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규칙이 아니에요. 강제로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연법은. 그럼 여러분, 강제로 따르는 건 뭘까요? 그렇죠. 실정법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왜 이건 강제로 따라야 돼? 국가가 만든 거니까.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첫 번째 문장이 분명히 있었어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강제력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걸 연습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글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물론 실정법이 뭐고 자연법이 뭐고 또 하나 영원법이 뭔지도 이 지문을 통해 알게 되는 배경이시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지문 독해를 어떻게 해내느냐. 이해되셨죠? 네.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규칙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따라야 하는 삶의 원리죠. 마르탱 또한 자연법의 단순한 본능처럼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연법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지적 성찰과 교육이 필요해요. 즉 이성이라는 게 있으려면 성찰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문화적 사회적 조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는 자연법 자체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연법이 지닌 보편적 원리가 각 사회의 문화적 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실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 똑같은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이성이라고 하는 게 상위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보는 거니까 상위 이성이 있고 하위 이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상위 이성을 가진 사람은 이 자연법을 얼마나 이해를 잘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하위 이성을 가진 사람은 이 자연법 자체를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 갑니다. 그는 이를 존재하는 자연법과 인식된 자연법의 구별로 설명하면서 자연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 이성도 있고 본성도 있으니까. 그것이 현실 속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교육과 도덕적 성숙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인간 존엄이나 자유, 정의와 같은 원리는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나 법으로 드러나려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도덕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성이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자연법을 이해하면 이 실정법도 어떻게 될까? 굉장히 단단해지겠죠. 왜냐하면 이 실정법 자체가 누구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 자연법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런 이성과 본성이 발전된 인간들이 실정법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훨씬 더 발전된 법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탱은 자연법은 특정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규범이며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철학적 기초가 된 겁니다. 그는 인권이 단순한 정치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성향과 이성적 본성의 본질 이성 계속 나온다는 거 느껴지시죠? 도출된 자연법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요하네스 메스너는 마르탱의 자연법의 이해를 한 단계 확정하면서 한 단계 더 확장한 거예요. 자연법의 사회적 실천과 제도적 구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인간 본성 안에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실존적 목적들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고 여기에는 자기 본성과 완성, 자녀의 출산과 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적 공익 증진 등이 포함됩니다. 에스너에 따르면 자연법은 개인의 양심에 따르는 도덕 원리가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실존적 목적들을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원리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러분 실정법이 돼야 된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인간의 실존적 목적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법의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성적으로 봤을 때, 본성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따라서 그는 자연법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와 질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거야. 결국 실정법은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야 돼? 자연법을 근거로 만들어야 돼. 니네 멋대로 만들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르탱과 메스너의 자연법 논의는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반복적으로 보편적 질서로 이해되면서 그것이 사회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맞죠? 그러나 마르탱은 자연법의 사회적 실현을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로, 즉 자연법이 사회적으로 실현되려면 도덕적인 성숙이 확산된 결과물로 보아야 된다고 본 거고, 메스너는 그것을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과제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결국 두 관점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인간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의가 있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지는 법은 결국 자연법을 근거로 해야 하고 그 자연법을 근거로 해 만든 법은 인간을 보편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영어법은 뭐 그냥 잠깐 언급됐던 거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이 지문은 100% 이해하셨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문제의 답만 좀 확인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답은 왜 4번입니까? 특정 개념에 대한 철학적 기초와 발전 과정을 설명해서 그렇죠. 그죠? 실정법과 무슨 법? 자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적 논의를 제시한다 해서 정답은 4번. 어렵지 않으셨죠? 네, 2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5번이 왜 틀렸습니까?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자연법은 신의 뜻과는 별개가 아니죠. 아이 신의 뜻에 속해 있는 게 자연법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답은 5번이다. 자, 3번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는데요. 가는 뭐였냐면은 지문에서 잠깐 보시면 도덕적 성숙의 확산, 나는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4번이 틀립니까? 나는 개인의 존엄을 통해 사회제도의 정책을 보장하는 인간 이성 구조에 대한 메스너의 인식을 나타내는 건 했는데 개인의 존엄을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됐던 거고요. 4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A는 무슨 법이 되고요, 여러분? 자연법이 되고요. A는 실정법이 되죠. 미안. B는 자연법이 되죠. 그래서 4번 나치 독일의 법률은 실정법이기에 도덕적 기준에 의해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 행위는 자연법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도덕적 기준에 의해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 없지만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실정법과 자연법을 넣어서 들었으면 괜찮았던 문제. 마지막 5번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억부터 디귿까지 넣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5번이 되고 B가 틀렸죠.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요 지문 역시 마찬가지로 실정법과 무슨 법? 자연법을 구분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